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도 6월 23일 새벽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마감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그리고 내일 장중에 추적해 볼 만한 급등 가능성이 높아진 세 가지 차트 패턴 종목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당장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중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지, 기준봉 중심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눌림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는지를 보면서 3거래일 정도 추적하기 좋은 관심 종목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기관 수급을 받았고,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원익 IPS, DB 하이텍, 하나마이크론, 파두, 테스, VM까지 넓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 서진시스템, 대한전선처럼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로 연결되는 종목들도 강했고, 후성, 셀트리온, JW 신약 같은 소재와 바이오 종목군까지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외국인이 약 48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주입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시장 지수가 강해질수록 증권주는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증권주는 밸류업,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같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반도체가 아니라 증권주였다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지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2위는 파두입니다. 파두는 외국인이 약 42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파두는 AI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기업입니다. 최근 핵심 재료는 컴퓨텍스 2026에서 공개한 6세대 SSD 컨트롤러입니다. AI 추론 시장이 커지면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오는 고성능 SSD 수요가 커집니다. 파두는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병목을 해결하는 SSD 컨트롤러 재료가 가장 자극적인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3위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외국인이 약 41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단순 통신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와 GPU AAS입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 GPU 기반 AI 인프라, AI 클라우드, GPU 임대 서비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통신사가 단순 통신망 사업자가 아니라 AI 인프라 사업자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4위는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은 외국인이 약 39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서진시스템은 ESS, 통신장비, 전기차 부품, 금속 구조물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핵심은 ESS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커질수록 전력 저장 장치 수요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진시스템은 북미 ESS 시장과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기대감이 붙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순매수 5위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외국인이 약 33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대표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차세대 D램, 선당 공정 투자를 확대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체크하는 장비주 중 하나가 원익 IPS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고 기관 순매수 상위에도 같이 잡혔습니다. 원익 IPS는 오늘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6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약 31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대표주입니다.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 기대감이 있고 기존 제품군 처방 확대와 포트폴리오 확장 흐름이 핵심입니다. 바이오 대형주 안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은 중소형 바이오 순환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7위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외국인이 약 21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전선과 해저 케이블 종목입니다. 핵심은 HVDC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상풍력,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초고압 전력망 투자 흐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기기 수요를 키운다면 대한전선은 전력망과 해저 케이블 쪽에서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8위는 HPSP입니다. HPSP는 외국인이 약 21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대표주입니다. 최근 예스티와의 특허 분쟁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특허법원에서 HPSP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됐지만 예스티 기술은 해당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HPSP는 여전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대표주입니다. 내일은 특허 이슈 이후에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순매수 9위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외국인이 약 18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종목입니다. 패키징, 테스트, 모듈 조립까지 후공정 전 과정을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이 핵심입니다.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수요가 같이 늘어납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잡힌 후공정 핵심 종목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0위는 후성입니다. 후성은 외국인이 약 18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후성은 반도체 특수가스와 2차전지 전해질 소재 흐름입니다. 최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반도체 특수가스 수요 증가. 두 번째는 2차전지 전해질 소재 수익성 회복 기대감입니다. 6월 들어 강한 상승이 이미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보다는 눌림 이후 거래량 재유입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외국인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증권주를 강하게 샀고 파두, 원익 IPS, HPSP, 하나마이크론으로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수급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 서진시스템, 대한전선까지 들어오면서 AI 데이터 센터, ESS, 전력 인프라 흐름도 같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기관이 약 1조 237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에서 가장 압도적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대장주입니다. 최근 HBM4E 12단 샘플 공급 이슈까지 나오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가장 강한 기준 종목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을 볼 때는 SK하이닉스가 무너지느냐, 버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관 순매수 2위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기관이 약 43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LG전자는 가전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 발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냉각 기술이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HVAC, 액체 냉각,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3위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기관이 약 3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DB하이텍은 8인치 파운드리와 전력 반도체 종목입니다. 최근 8인치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기대감이 있고 SIC와 GAN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공정 개발 흐름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전력기기 시장이 커지면 전력 반도체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DB하이텍은 오늘 기관 수급과 차트 패턴이 같이 잡힌 종목입니다. 기관 순매수 4위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기관이 약 26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순매수 파트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대표주이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5위는 심텍입니다. 심텍은 기관이 약 25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심텍은 반도체 PCB와 패키지 기판 흐름입니다. AI 서버와 HBM 시장이 커질수록 메모리 모듈, 패키징, 기판 수요가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파두, 원익 IPS까지 반도체 주변주가 강했기 때문에 심텍도 AI 반도체 기판 흐름 안에서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기관 순매수 6위는 VM입니다. VM은 기관이 약 25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VM은 반도체 식각 장비 기업입니다. 핵심 재료는 SK하이닉스와 HBM용 식각 장비 공동 개발입니다. VM은 HBM 장비 국산화 기대감이 붙는 종목입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온 만큼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기관 순매수 7위는 PSK입니다. PSK는 기관이 약 17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PSK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감관액 제거 장비와 세정, 애싱 장비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다시 확대될 때 전공정 장비주 전체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PSK는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와 함께 전공정 장비주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관 순매수 8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기관이 약 16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와 저전력 메모리 팹리스 흐름입니다. AI가 서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안으로 들어가면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중요해집니다. 제주반도체는 중소형 AI 반도체 순환매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9위는 테스입니다. 테스는 기관이 약 16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테스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핵심은 증착과 식각 공정 장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D램, 낸드 투자가 확대되면 전공정 장비주에 수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테스는 골든크로스 종목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과 차트가 같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기관 순매수 10위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기관이 약 16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순매수 파트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한 후공정 종목이고 후공정 턴키 솔루션과 AI 반도체 패키징 흐름이 핵심입니다.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압도적으로 샀고 LG전자, DB하이텍,
원익 IPS, 심텍, VM, PSK, 테스까지 AI 반도체와 장비, 기판, 전력 반도체 쪽으로 수급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제주 반도체와 하나 마이크론까지 잡히면서 오늘 기관 수급은 반도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차트 패턴 세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 돌파 또는 신고가 근접 종목군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신고가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접근은 첫 번째, 전고점을 돌파한 뒤 다시 밀리지 않는 구간. 두 번째, 장중 눌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죽지 않는 구간. 세 번째, 전일 종가나 당일 시가를 지켜주고 다시 고점을 재돌파하는 구간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강하지만 고점 추격보다 눌림 이후 재돌파를 보는 것이 더 유효합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군은 SK 하이닉스, 한솔테크닉스, JW 신약, 하나마이크론, 제주 반도체, 서산, 지오 엘리먼트, SK 스퀘어, 기가비스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앞서 기관 순매수 1위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기관이 약 1조 2,372억 원을 순매수했고 HBM과 AI 메모리 대장주입니다. 신고가 종목군에도 들어왔지만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전자부품, 파워모듈, 반도체 부품 흐름입니다. 최근 핵심 재료는 사업구조 효율화입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오창공장 매각을 통해 유유 자산을 정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와 전자부품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후에는 거래량이 유지되는지와 전일 종가를 지켜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은 JW 신약입니다. JW 신약은 탈모 치료제 관련 제약주입니다. 최근 핵심 재료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입니다.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탈모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가진 종목들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JW 신약은 탈모 정책 테마 안에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제약주는 재료가 강할수록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 거래량이 죽는지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앞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파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약 189억 원, 기관이 약 165억 원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후공정과 패키징, 테스트 흐름이 핵심입니다.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앞서 기관 순매수 파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기관이 약 168억 원 순매수했고 온디바이스 AI와 저전력 메모리 흐름입니다.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입니다. 서산은 건설자재, 콘크리트, 골재, 레미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강한 신규 개별 재료를 단정하기보다는 건설자재주 순환매와 거래량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전일 종가를 지켜주는지 신고가 이후 거래량이 유지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와 부품 기업입니다. 핵심은 ALD 캐니스터, 레벨 센서, 그리고 고체 전구체용 솔리드 ALD 캐니스터 개발입니다. SK 하이닉스, SK 트리캠 등과의 협의체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공정 대응 재료가 붙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종목군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 지분가치 재평가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대장주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면 SK 스퀘어도 함께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기관 수급이 압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SK 스퀘어도 반도체 지분가치 재평가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은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최근 핵심은 AI 기판 검사 장비 수요 증가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GPU와 CPU용 FCBGA 기판 생산이 늘어나면 검사 장비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기판 업체와 검사 장비 공급 계약도 나오면서 AI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재료가 선명해진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 종목군입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바로 강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하게 보려면 첫 번째, 골든크로스 이후 이평선을 다시 깨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눌림이 나와도 거래량이 줄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양봉과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고점 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골든크로스 종목은 이평선 지지와 거래량 재유입이 핵심입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종목군은 DB하이텍, 유진테크, 후성, ISC, 테스, 카카오게임즈, 파두입니다. 먼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앞서 기관 순매수 3위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기관이 약 374억 원 순매수했고 8인치 파운드리와 전력 반도체 흐름이 핵심입니다. 골든크로스 종목군에도 들어왔지만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원익 IPS와 함께 전공정 장비 대장군으로 자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HBM과 선단 공정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공정 장비주 전체가 강한 순환매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는 골든크로스 이후 이평선 지지와 거래량 재유입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앞서 외국인 순매수 파트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약 175억 원 순매수했고 반도체 특수가스와 2차전지 전해질 소재가 핵심입니다. 골든크로스에도 들어왔지만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SC입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GPU, TPU, ASIC, HBM 테스트 수요도 같이 증가합니다. ISC는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HBM 시장 성장 기대감이 핵심입니다. 다만 수급이 강할 때는 탄력이 빠르지만 골든크로스 이후 이평선을 다시 이탈하면 흐름이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입니다. 테스는 앞서 기관 순매수 파트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기관이 약 166억 원 순매수했고 전공정 장비와 증착, 식각 공정 흐름이 핵심입니다. 골든크로스에도 들어왔지만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주입니다. 최근 핵심은 신작 출시 가시성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글로벌 신작 라인업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신작 일정이 구체화될 때 주가 반응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주는 기대감이 선 반영된 뒤 출시 전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파두입니다. 파두는 앞서 외국인 순매수 2위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약 423억 원 순매수했고 AI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와 젠6 SSD 컨트롤러가 핵심입니다. 골든크로스에도 들어왔지만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봉과 기준밴드 종목군입니다. 기준봉은 강한 거래량과 함께 만들어진 캔들입니다. 기준밴드는 그 기준봉 이후에 주가가 바로 무너지지 않고 일정 가격대에서 버티는 구간입니다. 이 패턴은 추격 매수보다 눌림목 관점이 더 좋습니다. 유효하게 보려면 첫 번째, 기준봉 중심 가격대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봉 하단을 깨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눌림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기준봉 상단이나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야 합니다. 기준봉 종목은 중심가 지지와 하단 이탈 여부가 핵심입니다. 오늘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은 키스트론, 한울반도체, 한솔테크닉스, 제주반도체, 파두, DB하이텍, 예스티, 원익 IPS입니다. 먼저 키스트론입니다. 키스트론은 전자부품 소재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핵심은 커패시터 리드와이어입니다. 일본 커패시터 업체들의 리드와이어를 공급하는 구조가 부각됐고 AI 서버와 전력기기 시장이 커지면서 커패시터와 관련 부품 수요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기준봉 이후에는 중심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거래량이 다시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은 한울반도체입니다. 한울반도체는 MLCC 검사 장비와 AI 기반 검사 솔루션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무라타와 고성능 MLCC 제조 공정용 마운터 설비 기술 협력 이슈가 나왔습니다. AI 서버, 로봇, 전장 시장이 커질수록 고성능 MLCC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검사 장비와 생산 장비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울반도체는 MLCC 장비 회복과 AI 기반 검사 기술을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앞서 신고가 종목군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오창공장 매각과 사업구조 효율화, 반도체 전자부품 중심 재편 기대감이 핵심입니다. 기준봉에도 들어왔지만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앞서 기관 수급과 신고가 종목군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온디바이스 AI와 저전력 메모리 흐름입니다.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파두입니다. 앞서 외국인 수급과 골든크로스 종목군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재료가 핵심입니다.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DB하이텍입니다. 앞서 기관 수급과 골든크로스 종목군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8인치 파운드리와 전력 반도체 흐름입니다.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스티입니다. 예스티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핵심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최근 가장 큰 재료는 HPSP와의 특허 분쟁 2심 결과입니다. 특허법원은 HPSP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예스티 기술이 해당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예스티의 특허 리스크 완화와 양산 장비 납품 기대감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예스티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재료 자체는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매우 선명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원익 IPS입니다. 앞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파트에서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약 331억 원, 기관이 약 260억 원 순 매수한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기준봉에도 들어왔지만 설명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복신호 종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고 기준봉 종목군에도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안에서 수급과 차트가 같이 잡힌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고 신고가 종목군에도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흐름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파두입니다. 파두는 외국인 순매수 2위이고 골든크로스와 기준봉이 같이 잡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재료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 골든크로스와 기준봉이 같이 잡혔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와 전력 반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 신고가와 기준봉이 같이 잡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저전력 메모리 흐름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기관 순매수 1위이고 신고가 종목군에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의 반도체 기준 종목입니다. 일곱 번째는 후성입니다. 후성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 골든크로스 종목군에도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와 2차전지 전해질 소재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신고가와 기준봉이 같이 잡혔습니다. 오창공장 매각과 사업구조 효율화, 반도체 전자부품 재편 기대감이 핵심입니다. 오늘도 종목이 많지만 무조건 전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이 붙은 종목, 재료가 선명한 종목, 차트가 중복으로 잡힌 종목만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장마감 기준으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신고가, 골든크로스, 기준봉 종목군을 짧고 빠르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모두 무료로 구독자님들은 관련 혜택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장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소개 종목 중 탑픽 종목과 시초가 매매 참고 종목들은 구독자 전용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장정의 매매 타점이 포착되는 종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따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산업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 있는데 소개한 종목들 중 탑픽 종목을 따로 공유하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실시간 외국인 기관 수급이 터지는 종목들 중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실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있고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공부하실 수 있는 교재도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는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